안녕하세요. 71년생 독거노처녀입니다. 해가 바뀌었고 저는 40대에서 50대가 됐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 때문에 몸살이 아니라 이거는 네, 엄청나죠. 어,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설에 대전집에 내려갔을 때 엄마가 마스크가 이제 미세먼지나 이럴 때 좀 사두신 게 있었는데 그거를 가져가라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안경을 끼기도 했지만 또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마스크 끼는 걸 굉장히 싫어해서 네, 미세먼지가 있을 때도 그냥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안 받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제 심상치 않게 일이 돌아갔죠. 마스크를 사려고 했더니 너무 비싸고 결국은 이제 대전에서 부모님이 좀 보내 주셔서 그걸 가지고 요즘 이제 밖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러 나갈 때나 이제 그걸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코로나가 저는 원래 이제 백수였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에게도 코로나로 인한 조금 크다면 크고 뭐 작다면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에게 조카가 한 명 있는데 그 조카가 입학을 해야 하는 학교 기숙사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입소가 일주일 연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집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이모 노릇을 하느라고 밥을 지금 헤매기고 있어요.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좋아요, 저는 지금. 혼자 밥 먹는 것보다는 같이 먹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 진학하는 조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컸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같이 나누는 것도 즐겁고.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이 아이한테 네가 가고 나면 되게 허전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살면서 20살 넘어서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며칠, 그지만 거의 한 일주일 정도를 누군가와 같이 지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친한 친구들이라고 해봤자 뭐 하루 이틀 자고 가고 요 정도고, 또 이제 봉사활동 하러 갔을 때 이제 룸메이트랑 같이 쓰는 거랑은 또 다르니까 지금은 이제 하루 종일 거의 집에 같이 있거나, 지금은 이제 카페에 잠깐 뭐 차 한잔 마시러 혼자 나갔는데 음, 이렇게 긴 시간 4박 5일이면 저한테 굉장히 길거든요. 누군가와 함께 일상을 같이 한다는 게 좀 낯설면서도 굉장히 힘이 되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네. 또 이 아이한테는 제가 빚진 게 있어요. 중학교 때. 예, 얘 아이가 중학생 때 제가 30대 중초반이었고 제가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었던 때였는데요. 한 달 정도씩, 그러니까 겨울방학, 여름방학 이때 저랑 같이 있으면서 제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공부를 하곤 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그때 엄격하게 아이를 대했어요. 말이 좋아서 엄격한 거지 사실 학대라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먹는 거. 저는 이제 아이가 살찌는 게 너무 싫어서 중학교 1, 2학년 때면 정말 많이 먹을 때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몰랐어요. 왜냐면 저가 어렸을 때 제가 그렇게 많이 먹지를 않았고 아이를 키운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미련했죠. 그래서 이렇게 막 한참 먹고 나서 또 배고파하고 이런 것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쟤는 왜 이렇게 먹는 걸 밝히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못 먹게 하고 또 한참 막 그 기름진 음식 좋아했는데 못 먹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몰래 먹고. 그런데 중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중학생이 몰래 먹는다 한들 안 걸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또 몰래 먹었다고 혼내고. 그래서 그게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더라고요. 좋게 탈린 것도 아니고 제가 막 강압적으로 왜 너는 어? 먹는 거밖에 몰라?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안하고 이 아이한테 상처로 남아있을까봐 항상 죄스럽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마침 이렇게 기회가 돼서 평생에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조카 녀석한테 잘해주려고 하는데 사실 마음은 그런데 워낙 게으르기도 하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뜻대로 잘 안 되기는 해요. 예. 그래서 지금 조카 녀석이랑 같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 가지 영향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 제 채널에 구독자님들의 수가 제 입장에선 진짜 폭발적으로 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보여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조카 녀석이 그래서 이모 이거 완전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하는 그래프랑 되게 비슷하다. 그래서 그 유형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왜냐면 제가 지금 영상을 안 올린 지가 3개월 또 더 됐고 그리고 뭐 그 전에 올렸던 영상도 굉장히 좀 솔직히 허접하고 막 그렇잖아요. 지금 올리는 영상이 뭐 굉장히 퀄리티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도 코로나의 영향인가? 이렇게 이제 대부분 이제 집에서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 유튜브 시청 시간이 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또 이런 채널에도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유입이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낯설면서도 신기하기도 하고 또 예, 좀 그래요. 근데 간혹 이제 좋은 댓글들을 더 많이 남겨주시긴 하는데 간혹 결혼에 관한 또 이제 뭐 이성을 만나는 것에 관한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결혼을 어렸을 때는 이혼 안 할 자신이 없어서 안 했어요. 네. 왜냐면 어떤 영상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지만 저는 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더랬고 새엄마한테서 자랐어요. 10살 때부터. 근데 저희 새엄마는 저에게 뭐 진짜 팥쥐 엄마처럼 항아리 깨놓고 물 채우라고 할 건가 뭐 그런 거는 없어요. 예. 잘해주셨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이왕이면 평범한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한 소망이 더 있죠. 근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나도 결혼을 했다가 애를 낳고 이혼을 하게 된다면 내가 내 자식을 키우지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겠구나. 불가항력적으로. 그렇게 되면 되게 싫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혼 안 할 자신이 있으면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뭐 했었고 그런데 30대 중반에 이제 학원을 운영하면서 너무 바빴고 그리고 이제 40대가 되면서 40대는 사실 저는 그래요. 저가 저를 생각할 때 페미니스트 분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제 40대는 저는 여자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여자였던 적이 있는 생명체. 예. 여성성을 부각한다거나 뭐 이렇게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만날 기회도 없고 사실 그랬어요. 제가 뭐 남자를 되게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눈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만날 기회가 없어서 못 만났고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혼자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뭐 만나봐라 막 이러시는데 그게 사실 여자가 남자를 만나고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혼을 하신 분들 정말 평범하게 결혼을 해서 애 낳고 사는 것이 위대한 일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일인 거고. 예. 그거가 아무나 한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말이 좀 이상한가요? 그래서 그래서 일부러 사람을 안 만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너무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 제가 장난으로 또 나 남친 생기면 좀 있으면 환갑잔치 해줘야 되는데 뭐 그런 농담도 간혹 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어려워졌어요. 일단 사람 만나는 게 되게 어려워졌고
그래서 뭐 결혼을 해라, 누구를 만나라, 뭐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주시는데, 사람을 안 만나고 싶어서 안 만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조심스러워진 것도 많고,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바운드가 되게 좁아지잖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돌싱들.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돌싱들이 더 인기가 많지, 한 번도 안 갔다 온 사람들은 상대 쪽에서 되게 좀 이렇게 어려워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저도 그 심정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조언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일부러 사람을 싫어서 안 만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또 눈이 뭐 무지하게 높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어찌어찌 살다 보니 이렇게 이제 혼자 있게 됐고, 혼자 살면서 어려운 점들이 이제 많이 생기긴 해요. 네, 젊었을 때는 젊어서 몰랐던 사회적인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몸에 물리적인 힘이 빠지고 세상이 얼마나 이제 힘든 것인가를 몸소 체험을 하게 되면서, 아, 예전에 그 어른들이 벽에 기대 있어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막 속으로 엄청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살짝 알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 혼자 사는 것보다는, 뭐 혼자 사는 걸 즐기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둘이 이렇게 기대서 사는 게 보기도 좋고 서로 좋죠. 네, 그 부분, 같이 사는 가치 자체에 대해서 저는 부정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만 기회가 없을 뿐이죠. 네. 요즘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조카와 함께 이제 엄마 역할 아주 비슷하게 조금 하면서 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 갑작스럽게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예, 제가 좀 당황해하고 있고, 하지만 일단 이제 사회적으로 큰 아픔이기도 하고 또 고난이기도 한 일들이 이렇게 더 이상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꿈같이 딱 어느 날 일어나 보니 확진자 수가 단 한 명도 늘지 않고, 지금 병상에 계신 분들이 말끔하게 퇴원을 하시고, 이런 꿈 같은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이제 거의 다 잡았다 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을 못했듯이 세상 일이라는 게 정말, 네, 무섭고도 두려워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모든 고통이나 고난, 그 어려움들을 저희가 잘 극복하고 서로 웃으면서 즐겁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이 빨리 오기를, 저도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이건 정말 진심이에요. 정말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정말 저 벽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전 영상들은 제가 꽃집을 운영할 때 꽃집에서 찍은 영상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 집에서 제가 찍고 있어요. 벽에 뒤로 이렇게 보이시는 게 벽돌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붙인 거예요. 미쳤죠, 정말. 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그 벽돌과 벽돌 사이에 매지라고 해서 이거 메꿔야 되는데, 그것도 안 메꾼 거예요, 귀찮아서. 그 이제 일하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돈이 좀 아깝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대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집에서 인사를 이렇게 앉아서 드렸습니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